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대통령을 향해 말폭탄을 퍼부었는데요. 지금 조선반도의 안보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이다. 수없이 많은 국가에서, 언론에서 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특이하게도 김여정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회수가 나온 게 현재 600만 어마어마해요. 600만. 네, 댓글은 어마어마하고요. 김 기자. 예, 맞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에요. 도이체 빌레. DW라는 시그널을 쓰는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가장 강력한 여성 이라는 제목에 김여정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북한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해석하는 독특한 관점의 다큐멘터리예요.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하노이 노딜 때까지 핵 협상의 과정에서 김여정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기만한 전략을 펼쳤다라고 이 다큐멘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유고할 때는 오빠의 자리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북한의 여성 지도자로서 김여정을 주목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paint Kim Yo-jong as this fearsome, strong, bold, sometimes threatening, sometimes charming. Kim Yo-jong is the most powerful woman not only in contemporary North Korea, but perhaps all of Korean history. 제목이 레드 프린스. 레드 프린세스. 그리고 정가가 2,500만 원이. 그 조그만 게? 네. 또 저희 이만갑의 방송분을 또 분석을 해서 떴습니다. Regardless of her official title, it's clear she is the second in command in North Korea. Kim Yo-jong has proven that she truly is a child of the Kim dynasty and North Korea's Red Princess.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는 김여정. 그런데 우리에게 첫 선을 이제 보이게 된 것이 바로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김여정의 첫 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와, 진짜 어리다. Standing behind the new leader was a young woman also overcome by grief. She was then unknown to either North Koreans or the rest of the world. The young woman in tears behind the new leader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t that point, I had seen Kim Jong-un in person. I didn't see any sign of his older brother or his younger sister. Never saw either of them at Kim Jong-il's side in the last year of his life, which was when I was in Pyongyang. And I was at many events with the Kim family. But I never saw Kim Yo-jong. 와. 야, 진짜 배일이 완전 싸. In this patriarchal society, the role of dear leader was only for sons. In 2011, no one would have guessed that Kim Yo-jong, the new dictator's 24-year-old sister, would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her brother's rule. 와. And this is extraordinary because
in the very male-dominated chauvinistic culture and society that is North Korea, we have never seen such a powerful woman, a woman who is a key member of the royal family. 그 처음에 등장해서 저 누구야 하다가 김여정이래, 동생이래. 이게 웬일이야? 그때 이 주민들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놀랐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패밀리라고 하면 철저하게 베일이 쌓여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쓰러졌다 일어나서 후계자로 지목을 했어요. 김정은을. 그때 북한 사람들도 김정일한테 김정은이란 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즘 언론에 김주애가 자주 나와서 우리가 김주애가 딸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김주애 외에 어떤 자식이 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다만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김정은 옆에서 바로 뒤에서 울고 있는 저 여자라고 하면 분명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저 나이 어린 여자는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은 생겼었죠. 북한에서 후계자가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북한 노동당 안에서는 김정은이가 후계자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요?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김정은이를 함흥화학비료공장과 남흥화학비료공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현시 차례. 그 사진을 크게 찍었어. 사이즈도 콘 TV 사이즈로 찍었거든요. 그걸 부부장들한테 10장씩 나눠줬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김정은을 봤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는 주요 간부들은 김정은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자체는 몰랐어요. 여기나 북한에서도 교과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김여정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한 건 후계자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여정이를 꽁꽁 숨겨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저렇게 아까 눈물 못 참고 막 울 때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다음에 처음 언론에 딱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2인자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김여정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다. 네가 남자였으면 내가 권력을 너한테 물려줄 건데 네가 여자인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면은 얼마나 김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이 되겠어요, 이게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못 된다? 게다가 또 김여정 같은 경우는 서구 물까지 먹고 들어온 상태잖아요. 남녀 평등 사상. 내가 한번 그러면 진짜 내가 지도자가 못 된다고 하면 내가 막말이라도 내가 존재감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김여정의 전기를 쓴 이성윤 교수도 참 이거는 이런 정말 남존 여비의 북한 사회에서 저 정도의 여성 지도자가 뜨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사실은 김정일뿐만 아니라 여동생 김경희 비서도 당사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정일 자체가 계속해서 뭐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간부들한테 주입을 했고 그 남전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다 김경희 비서는 저도 뭐 경공업부에 있을 때나 아니면 그 전에 당 국제부에서 과장할 때도 봤는데 정말 옷도 수수하게 입고 어디선가 그냥 잠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경희 비서가 결국은 김여정하고도 너도 당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오빠를 뒤에서 조용히 보자 해. 근데 그때 김여정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저 고모가 나한테 왜 이래? 이제 아버지도 갔는데 왜 나를 자꾸 숨겨놓으려고 그러는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고 결국은 뭐 장성택이가 후에 다 모든 것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힘을 가진 건 김경희 비서 때문에 힘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합쳐서 결국은 김경희 남편인 장성택의 어떤 미움 같은 것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장성택 처형의 모든 결정을 김경희 비서 뒤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먼저 작당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일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2013년 그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여정의 활동력이 확 넓어지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숙청 자체에 이게 이제 김정은만의 작품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이 한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Jang Song-taek, Kim Jong-un's powerful uncle, had been a mentor to the young leader early in his reign.
He was arrested on December 9, 2013, and executed 3 days later. He was accused of corruption and engaging in extramarital affairs. It's not just a medieval, bizarre dynasty, monarchy, run by Kim Jong-un, of course, yes, but with his sister by his side, as if she were a co-criminal. Kim Jong-un and his younger sister cemented their position within the state and the party. The bond of trust between the siblings helped them shore up their power. 이거 시선을 바꾸니까 이게 완벽하게 퍼즐이 맞아떨어지네. 육수네. 그러네. 김정은이 결심할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동생이 살짝 오빠 생각이 맞아. 끓이는 거죠, 이렇게. 오빠 봐봐. 오빠 얘기하는데 호주머니 손 넣고 있더라. 오빠 얘기하는데 저쪽에 보고 있더라. 눈 감고 있더라. 내 여동생 때문에 나 무진장 싸고 다녔거든. 그런 말 좋아하겠어. 재선 뭐? 그러면서 오빠 이긴다고 했다더라. 진짜요. 근데 이게 지금 분석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제 9세대를 제거하는 것으로 또 시작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장성택의 숙청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김여정 입장에서 본다라면 장성택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동생인 김경이라는 여성 파워, 백돌통의 여성도 결국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둔해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인물은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백돌통의 여성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말하자면 막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제거됨으로써 김여정도 사실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동기와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 그 남매의 어떤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장성택의 처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시작 2012년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김정은을 아는 게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한 봄, 여름에 가서는 이게 장씨 나라야, 김씨 나라야 하는 말이 북한 간부들 속에서 돌 정도로 이게 회자가 되니까 김여정으로서는 이게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빠가 정통적으로 아버지 권한을 온전하게 가져가려면 저 사람 치야 돼. 그렇지. 오빠로서는 사실 자기하고 심중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정철이나 여정이. 그러니까 그거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1차적인 결심이 선 다음에 백두산에 자기 측근 8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수기를 거쳐서 이제 치자. 결심을 섰다. 그게 백두산의 결심이거든요.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장성택이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면서 이제 목을 누르고 나가고 장성택이 살아있으면 간부들 사이에서 아니 그 김경희도 장성택이랑 결혼하고 나서 전면에서 물러서 있는데 김여정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봐. 그 김경희 누르려고 하다 장성택이도 제거됐잖아. 오히려. 라고 하면 김여정이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유리하게 판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러네. 김여정이가 그 장성택 처형의 공범이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이거 사실인데 이거는 김정은과 김여정은 정치적 생명 공동체예요. 만약 김정은이가 무너지게 되면 김여정 또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제 장성택에게서 이야기했었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아가서 김정은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충분히 장성택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을 이야기하고 김정은을 설득하는데 아마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독일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장성택 숙청 이후로 김여정의 정치적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2014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보좌역으로 나타났다가 그 해 말쯤 되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가 더 도냐면 이제 보고까지 대신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보를 바탕으로 추정하건데 아무래도 자신의 그 정치적 행보를 방해하고 있던 그 윗세대죠. 일종의 멘토 역할 하고 있고 자기를 통제하던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로써 이제 김경희는 사실 은퇴시켜버린 거죠. 자기가 전면에 나서고 그게 바로 장성택 숙청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행위, 이 결과를 통해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얻었느냐라고 본다라면 김여정이 사실은 김정은도 뭐 정권을 강화하는 또 정권을 그 독점하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김여정 입장에서는 거의 따블이거든요. 정권도 갖고 이제 말하자면 전면에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상징으로서 여성의 어떤 참여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수혜자는 김정은도 있지만 김여정이 더 클 수도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살펴보니까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김여정이 참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정치는 얼떨결에 어릴 때 시작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직함이요. 공식 직함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성기 때 지금 거의 홍명보 선수예요. 리베로예요. 지금 역할이 없이 모든 역할을 다 지금 총괄하고. 북한에서 노동당 부부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차관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김여정이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아니라 백도 혈통이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4월 달에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대선조카 부부장과 한번 술을 먹는 자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 그러나 김여정이 지금 이쪽으로 배치받아 오는데 부부장으로 같은 직책이지만 이 방을 비충이 하고 창문을 어느 쪽으로 내고 이 뒤를 어떻게 꾸미고 하는 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김여정에게 어떤 직함을 주면 김여정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북한 내에 존재하는 어떤 직책 중에서도 지금 김여정의 존재를 담을 수 있는 직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안보 실장이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 옆에는 김여정이 앉아 있었어요. 부부장이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chief staff예요. chief staff.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직사회의 관료를 총괄하는 가장 수석 스태프가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비서실장과 김여정이 대등한 입장이다? 글쎄요. 우리나라 비서실장이 못하는 일은 김여정이 하죠. 그 얘가 평창 올림픽 때 개회식을 위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내려오냐면 김여정이 우르르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치프 스태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존재감이 크다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이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백도 혈통이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 땅에 온 첫사례라는 거죠. When it was announced,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at Kim Jong-un's sister would visit South Korea with all of 48 hours advance notification, there was great excitement throughout South Korea. Wow, the princess is coming. 와, 그때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긴 해요. 2인자죠. 2인자가 대한민국에 온다. At last, peace is near. Even though she didn't speak much, I felt that she had a lot of authority for someone her age. She was used to being treated as a high-ranking person.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라고 그럴까? Officially, veteran official Kim Yong-nam was head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But it was Kim Yo-jong's presence that really left an impression. 들어오는지 눈치를 보면서 앉으시라고. 서로 눈치를 보는 앉지를 못해. 여기 보세요. 눈웃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야, 저 웃음 한 번만 해줄 수 있으세요? 저 웃음이요. 간단하죠. 다른데 좀. 네, 윙크. 저보다 못하네요. 윙크 한 번 해줘야죠. 아니 사실 지금하고 다르게 저 때는 뭔가 좀 잘 웃고 뭔가 좀 인상도 좋았던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이때만 해도 약간 좀 발랄한 좀 20대 여성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북한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왕족이다. 백두혈통이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정말 김여정의 파워가 대단하구나라는 댓글을 남겼거든요. 김영남이 김여정에게 자리를 제안했을 때 나는 김여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이해했어. 내 머리카락을 꼿꼿이 서게 만들었어. 라는 글까지 남겼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김여정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르신도 살 줄 알아. 거기 지금 앉으면 안 돼. 한 번에 앉으면 안 돼. 복성 앉으면 안 되죠. 눈치가 있고 남은 거 보면 눈치 있고. 한 번 권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게 예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안 안고 두 번, 세 번 권할 때 보면 이게 실질적인 권력이 이게 딱 이게 사실 김영남이라고 하면 엄청 고령이에요. 북한에서 세운 공도 엄청나고 근데 이런 사람이 그때 김여정한테 자리를 선뜻 양보했다라는 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단독 그 뉴스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왕이 되기 전 세자한테 나이 많은 그 관료들이 굽신굽신 한다는 게 전혀 어색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김여정이 왕이에요, 북한에서. 왕은 그 김정은이라고 하지만 그 김정은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 한들 김여정 앞에서는 굽신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아니 재벌 그룹에서도 그 후계자가 총무부의 과장으로 왔다라고 해서 총무부장이 김 과장 좀 일로 와봐. 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 못 하듯이 사실은 이미 그때 진짜 권력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게 두 김이라고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살아있거든요. 김영남이, 김기남이. 북한의 기득권 중에서 진짜 유명한 인물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실제로 평창 올림픽 때 이제 김여정의 모습을 보면 뭐 나긋나긋하게 웃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고개를 들고 눈을 내리까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주변을 고개를 돌려서 찾지 않아요. 몸을 돌려? 이게 이제 목을 이렇게 찾는 거는 비상구를 보통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머리만 돌리면요? 네, 되게 불안하거나 이제 내가 좀 무섭거나 이럴 때 나오는 행동인데 누구나 낯선 곳에 한국이라는 자체를 처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굴려서 보고 실제로 이제 그 김여정과 김영남이 입장할 때 그 모습도 보면 고개를 돌리네요, 확실히. 네. 불안해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먼저고 또 그러니까 리더가 항상 마지막에 오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항상 장군은 뒤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여정이 리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장 순서에서부터 나타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이 만약에 김여정보다 좀 동등한 파워나 좀 강한 파워를 가졌다면 그냥 앉았을 텐데 김여정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먼저 앉으세요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오고 가는 모습들 이런 것도 되게 저는 강하게 봤고 서로 먼저 자리를 앉으라고 할 때 김영남은 되게 경직돼 있고 김여정은 웃음을 띠면서 아니 이분이 또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나 약간 이런 분위기 있고 왜 알면서 그 덕분에 둘이 기싸움하는 덕분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그렇지. 근데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김여정이 몸을 갑자기 크게 부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어디요? 한번 보실게요. 영상 보실게요. 그렇지. 몸을 뒤로 살짝 젖히면서 팔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네, 이렇게. 왜 그러죠? 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피코크 자세라고 하는데 공작 자세.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내가 강해 보이고 싶을 때 몸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위협 사항이 오면 몸을 부풀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명 이제 폼 잡는 거. 폼 잡는 거. 맞아요. 보고도 물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다가면 빵빵해져요. 네, 빵빵해져요. 네. 커 보이게 하려고. 커 보이게 하려고. 그 깍두기들은 이렇게 있다가
맞아. 아, 그러네. 맞아요. 다 크게 하려고 하는. 포보이려는 거죠. 네. 근데 김여정이 딱 그 사진 찍는 그 타이밍을 딱 낚아채면서 바로 고개는 원래 들려 있었고 팔을 딱 털면서 네, 몸을 크게 모습들을 왜소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네. 이게 그냥 착한 김여정으로 나긋나긋하게 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바디랭귀지에서도 너무 잘 드러났어요. 신기하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게 이제 시점을 바꿔서 김여정 중심으로 또 상황을 파악하고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서역 2위라고 불리는 이제 김영남을 보냈어요. 근데 굳이 김여정까지 함께 보냈다. 더군다나 직접 친서를 전달하게 했다. 여기엔 또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영남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명목상 국가 수반이에요. 최고상임위원회위원장은 명목상 국가 수반, 즉 그 후에 헌법을 바꿨는데 그 사람한테 친서를 안 돌렸어. 김여정이한테 친서를 줬거든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그때 보라매라는 김정은의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김여정이가 안 왔으면 그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 비행기를 보냈다는 건 김여정이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명목상 국가 수반으로 특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김여정한테 돌리잖아요. 앉으라 그래도 안 앉고. 근데 굳이 공화국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왜 그 사람한테 친서를 안 주고 자기 여동생에게 친서를 줬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의 눈이 돼서 네가 한번 가서 한국을 봐라. 실제로 한국은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 건지 실제 네 눈이 내 눈이 돼서 가서 보고 그대로 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오라. 근데 만약 김영남이만 보냈으면 아유 뭐 걔네들 뭐 그냥 뭐 발전한 척만 하는데 뭐 자동차 많고 매연 많고 부정적인 소리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김여정이는 KTX 탔는데 KTX가 참 빠르고 뭐 그 200몇 킬로인데 뭐 2시간도 안 돼서 가더라. 그리고 자동차가 길바닥이 많고 이런 이야기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네가 내가 돼서 모든 것을 보고 본 그대로 오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특명을 받은 거고 김영남이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왔다가 제가 뭐 김영남이 외교부장 할 때 정말 수년 동안 같이 외국 대표단 다니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제일 높은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특사로나 뭐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가면 딱 폼 잡고 딱 가서 앉고 뭐 이래요. 근데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 20대한테 쩔쩔쩔쩔 매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참 생소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봤던 그래요. 김영남하고는 너무 달랐어. 그걸 놀랐어요. 저는 저분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 박사님이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왜?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우리 와이프인 설주에게도 사실 숨기는 비밀이 있지만 우리 여정이한테만큼은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내한테 그 비밀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숨긴 거예요? 이제 총각이니까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희석동무, 부인한테 뭐 비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지 화면입니까?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일본은 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름도 가짜란 이야기가. 자, 김여정이 이 직책을 뛰어넘는 권력자, 말하자면 직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22년 8월이었는데요.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있었던 김여정의 육성 연설이 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됐었습니다. 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덩치들,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하러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족들의 반공화국 대결 강중에 철회한 것이었습니다.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노절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박멸은 대개 바퀴벌레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방역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Her influence stems from her close relationship to her brother Kim Jong-un, but it's also thanks to the incredible skills she's demonstrated since entering public life. Emotional scene with images of medical personnel and party officials in tears feeding the country's propaganda machine. It was also the moment when Kim Yo-jong affirmed her position as the regime's second in command. It's also allowed Kim Yo-jong to present herself as an indispensable figure for the country. It's conceivable that she could succeed her brother, especially given the persistent rumors about his significant health problems. 아니 눈빛은 약간 좀 날카롭고 그런데 목소리는 사실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육성 담화가 왜 이 권력자라는 좀 증거인가요?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여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의 부인 그 펑리위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권력욕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전면에 안 나타나요. 그냥 나가는 순간 아웃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도 그렇고 다 남자들만 전면에 등장했지.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아웃이에요. 플러스 북한 같은 경우는 남존 여비까지 있잖아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해서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 나라의 지금 권력 넘버 2는 누구인가 하는 걸 온몸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외하고 아무리 권력이 높은 뭐 김영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저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밝힌다 하더라도 김정은 총비서님께 권한을 이양받아 밝힌다라는 전제를 두고 담화문 내지 입장문을 발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인 거죠. 김여정의 연설에서 보여준 건 방금 이 비루스 문제를 꺼내들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가 고열을 앓았다. 어쩌면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었다라는 이 건강 상태의 정보를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적어도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주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게 김여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